아이들을 친구라서 그리고 사랑 주셨던 선생님들이 함께 하늘에 들어있고 노란 일본이 전국에 열심히 벌써 10주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지만 아직도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참상 그리고 유가족들의 가슴적인 부분이 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주했을 공포를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쏟아지기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못할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이 지금 온전히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의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10주기를 맞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진지하게 이성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센 지하철의 침수사고, 해병대 차상면 사망사고 등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성, 더 많은 노력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2023년도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 안전 지수의 범죄 분야와 감염성 분야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고, 세종교육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도 학교 안전 분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1초 인구 168개 학교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종시는 신설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 활성화, 학교 밖 체험학습 활동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학교 안전체계 강화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안전 감수성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응할 수 있는 학교 안전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학교 안전 역량 제고를 위해 내실 있는 맞춤형 안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 모든 학교가 여러 유형의 안전사고를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감수성이 살아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또 시간별로 통계화하고 이를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로 구성해서 매월 1회 학교에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해서 교직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 킥보드 등 대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과 세종경찰청, 자전거 순찰대가 함께 협력해서 관내 중고 국정학교 가운데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대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내 학생 안전교육 51차 시 이수와 관련한 학교 안전 7대 표준안에
영역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학생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다양한 안전체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내일 모레 있기 동안입니다.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교통과 시청이 협업해서 제10회 어린이 안전체험 교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실생활과 연계한 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5살부터 고등학생까지 특성에 맞는 생존 수영 등 더욱 다양한 실생활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처음으로 수능 후에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지하철, 항공 등 교통수단 인식 맞춤형 수행 프로그램을 연중 기숙사 거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사 화재 대피 또 응급처치 같은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가족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의식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대처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더불어 안전체험 교육을 체험할 때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임차버스 계약을 우주청에서 일관해서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 내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안전교육자료 보급 VR기기 대여 같은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 안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 상황 시에 학생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능력 향상과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위한 학교 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지속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시설, 전기안전 및 대취약시설 안전점검, 3종 시설물과 40년 경과 노후 건물 4년 주기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자연재난, 주변 집안 변동 등에 대한 붕괴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이후 새로 구축된 교육시설 통합 정보망 시스템에 세종시 관내 모든 학교의 안전 점검 결과를 출력해서 체계적인 위력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 지원과 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등을 강화해서 배려하는 학교 문화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나다운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부수사례 난집 발표, 성희롱과 성폭력을 신고센터 다양한 등 성폭력과 성희롱 신고센터를 다양화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추진해서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최근 5년 동안 학교 급식 식품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이런 우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 기구 현대화 사업,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검사 강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소학로 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관계기관의 개선을 요청해서 더욱 안전한 교육학교의 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학교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학로 안전시키기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1억 원을 더 증가해서 5억 800만 원으로 진행해서 편성했으며 운영을 희망하는 모든 관계 유치원과 초등학교 66학교에 포항로 안전지킴이 115명을 배치했습니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강화를 위해서 유초등부 특수 각종학교 등 약 149개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216명을 적절하게 안배했습니다.
또한 17개 초등학교가 녹색 어머니회를 구성해서 등급계 교통안전 지도에서 학교별 자체 교통안전 캠페인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녀 등하교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초등학교 52개 학교 7,286명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지원해서 학생 위험요인 노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 모래 놀이터 소독을 연이에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올해 정기시설 검사 기한을 고려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65개소의 정기 검사에 대해서 교육청이 일괄 계약해서 학교 업무 경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에 대비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시설 내진 보강 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모든 보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종고등학교 후동은 배출을 위해서 철거 공사를, 전인초등학교 시금장과 서동초등학교 교사동은 내진 보강 공사를 완료했고요. 향후 신설되는 모든 교육시설에는 내진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 저수도 청소수도, 공기질 측정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사업도 교육청에서 지속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교육공동체 건강한 환경 조성과 업무 경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에 청소위생관리 지원 계획을 전년도 4억 300만 원에서 올해 5억 3,800만 원으로 증액해서 더 쾌적한 학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학교 위생사 선생님들의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관리감독자 근로자 총 1,780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등을 실시해서 안전보건 의식을 확립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같은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기관의 위해 또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찾아가는 건강검진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10년 전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정부의 대응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다른 전례가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요. 실제로 무엇보다도 희생자 유족들이 그것을 작게는 아이들의 수상이 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시신을 인양하는 작업하는 현장에 유족의 대표라도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의혹을 어떻게 보면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것 조사해야 한다고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상당히 유족들과 뒤늦게 사회참의가 사회참사조사위원회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활동 시간을 확 줄여버렸거나 예산을 확 줄여버렸거나 또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이들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대응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 좀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부친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중간에 성격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어렵게 사회적 참의라고 그러는데 사회적 참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어쨌든 오랜 기간 활동을 해서 조사 보고서를 상세하게 내놓긴 했으나 정작 희생자 본인들이 납득할 만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되지 않았다고 세월호 참사 가족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동의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으셔서 사참위에서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을 조사해 놓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후에 더 필요한 정치적인 아니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2022년도 12월 20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 사태가 있었을 때에 일부 그 함장이라든가 그 배에서 아이들을 구제하는 걸 먼저 하지 않고 뛰어내린 거의 그 배에 종사했던 분들에 대한 소수에 대한 일정한 처벌은 이루어졌는데 그보다 좀 더 지휘계통의 높은 분야의 분들에 관한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또 사회적으로 의혹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세종에서도 기억문화재 행사를 하면서 참여한 시민들에게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 그리고 오송 참사를 상징하는 초록색 리본을 세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모두 다 당사자들이 직접 오셔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야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매우 안타깝고 사실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정말 그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밝혀내야만 다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실이 안타깝고 책임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상이 온전히 사회에 드러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법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처벌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벌이 부족했다고 했던 이런 논란보다도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태의 전말이 상세하게 누가 봐도 이렇게 됐구나, 이걸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사회적 합의까지 갈 수 있게 하는 진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일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1인 시위 했는데 뭔가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작했으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했는데 첫째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없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상호가 원래 보통 우리는 지방국 대전 보통 교부금을 받고 세종시에서도 예산의 25%를 받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주는 것은 25%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25% 이내에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 그냥 같이 교육부도 행안부와 같이 시행령을 맞춰주세요. 그랬더니 이게 재정이 필성이란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하면 교육부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배려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25% 하한선을 해서 15%에서 25% 이렇게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그동안 받은 평균은 한 1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매년 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게 세종시 특례법 중에 한시법으로 되어 있어서 2023년도까지가 1차적으로 마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아직 세종시가 2030년 건설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정이 되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는 다 완성된 상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으니까 시설이 남아붙다. 분교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폐교가 생기고.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 거의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고 다른 시도에는 다 있는 직속 기관이 우리는 새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하나 학교를 짓는 데만 해도 거의 그래서 다른 시도에 다 있는 예를 뭐 학생 과학원 이런 게 없잖아요. 유아교육 체험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 근처에 다 있는 그런 많은 시설들이 없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들의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적어도 2030년까지는 세종시의 특별한 재정 수요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줘라. 우리가 그걸 받을 것을 예상해서 정책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인데, 올해 확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치 시간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국가 예산을 움직이기 때문에 올해 못 줬다는 것을 저희가 이의 신청을 하고 보정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건 따로 그걸 만들 수 있는 기구가 아니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더 얹어주시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실 기대하기는 난망이고 내년도에라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 성격이 강했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당장 올해 무슨 그 피해가 온다면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감당할 수 없는 속상함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올해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은 저희들 따로 기금으로 처리한 것에서 두어서 올해 대정 예산은 그냥 특이한 유지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많은 소요되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이 한시적인 기간에 주기를 이게 오래 없어지면 땡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종시 아니고 전체에게 장기적으로 두고두고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 사실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께서 이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취재도 많이 해주시고 보도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에 안 줘서 학교가 막 이렇게 올해 개교할 학교가 문을 못 연대거나 이렇게 딱 와야 그렇게 돼서 훨씬 더 막 피부에 와 닿아야 더 압박이 될 건데 그런 게 없냐 안 되면 아쉬움이신데 사실은 저희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올해 계획된 일들에서는 조금도 지장을 받지 않고 가도록 하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이 차진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